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토요일 오후 2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나무위키를 리딩해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나무위키만을 계속 리딩해 나가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끼게 되고 피로감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 겸 신문기사에 신문기사에 실린 북한의 이광수 묘를, 북한에 있는 이광수 묘에 대한 기사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이 보이시죠? 이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네, 인터넷 신문인데 좌파 성향을 가진 인터넷 신문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북한에서 만난 친일 이광수 묘, 수양딸 찾아 평양으로, 납북일까 월북일까. 독자 여러분, 그리고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순회 강연을 마치고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북녘의 수양딸을 찾아 북한을 여행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신은미라는 여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미라는 여자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인데, 이 여자가 친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파 여자죠. 그래서 이 여자 수양딸이 지금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양딸을 찾아 이제 북한으로 갔었던 것이죠. 이 신은미라는 여자가 쓴 글입니다. 이것이. 또 2015년 10월 초에도 북한을 한 번 더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수양딸을 찾아 북한으로를 통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하려 합니다. 월북, 납북, 남과 북은 다르게 말하겠지. 오늘 2015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북한에 갔었던 게 2015년이네요. 오늘 2015년 7월 1일은 제북인사묘라는 곳을 방문한다. 원래 제북인사묘 방문은 동행한 박세희 교수의 일정이다. 이 박세희라는 이름은 말이죠. 박세희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이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가 함께 가기를 원해 그러자고 했다. 제북 인사묘로 출발하기 전 박 교수는 호텔의 회의실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 교수들과 학술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편이 사회과학원 교수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좌담회 시작 전 그분들을 잠깐 만나봐도 되겠느냐고 박 교수에게 부탁한다. 박 교수는 흔쾌히 동의해 준다. 박 교수와 남편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사회과학원에 있는 역사 교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라는 학문이 인문과학계에 속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역사라는 학문이 인문과학계에 속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과학계에 속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편은 그분들께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 그분들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며 학문적으로 반박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좌담회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의실에서 나왔다. 남편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함께하고 싶었지만 박 교수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함께 앉아있게 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단다. 좌담회를 마친 박 교수와 우리는 제북 인사묘로 향했다. 제북 인사묘는 월북한 인사들을, 월북 또는 납북 인사들을 모시는 묘지다.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가, 임시정부 요인, 사회단체 대표, 유명문인, 학자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대부분 내가 모르는 분들이다. 그러나 그분들 중 내 눈길을 끈 두 분의 묘가 있다.
유당 정인보 선생님과 소설가 춘원 이광수. 그러니까 이 제북인사 북한의 평양시 부근에 있는 제북인사 묘에는 이제 남한 출신으로서 이제 납북됐다고 아까 월북한 사람도 되고 납북된 사람도 되고 하여튼 간에 그 남한 출신들의 뭐 유명 인사들, 국회의원, 사회단체 유명 인사, 그다음에 뭐 유명 문인, 뭐 예술가, 뭐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의 묘가 여기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신은미 여자가 이 공동묘지를 다 돌아봤는데 여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잘 모르겠고 이 두 사람만이 자기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인보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나는 뭐 자료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안 해보고 내 기억에 의존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정인보라는 사람은 그 역사학자로 알고 있어요. 그 여기에는 이제 정인보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 이렇게 되죠. 조국 통일상 수상자. 이 정인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제 조국 통일상이라는 상을 수상받았다는 거죠. 이 비석의 글씨를 보면 북한 특유의 이제 필기체 글씨로 이렇게 돼 있고 북한에서는 항상 이 글씨를 뭐 선전 문구 이런 거를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쓰죠. 여기도 보면 이 짙은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필기체로 이렇게 새겼죠. 1893년 5월 6일 태어나가지고 1950년 9월 7일에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네요. 이 여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재미교포 신은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상당히 그 친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 여자다 그 말이죠. 예전에 양주동이라는 국문학자가 계셨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신라의 향가를 가르치시다가 이분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 양주동 교수는 자신을 가리켜 인간 국보 1호라고 했다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정인보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여담이다. 또한 정인보 선생님께서 일본 역사학자들이 한국사 왜곡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했다. 묘비를 발견한 순간 왜 이분께서 이곳에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돌아가신 날짜는 1950년 9월 7일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다. 월북, 납북, 민족주의 한학적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따라 북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친일파들이 집권한 남쪽이 싫어 월북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남쪽에서는 납북이라고 가르칠 테고 북쪽에서는 월북이라고 가르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북 그 인사묘에는 이제 이광수, 소설가 이광수의 묘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는 6.25 전쟁 때 납북됐죠. 납북돼가지고 북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누가 뭐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있었던 결핵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광수가 마지막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 모습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고백을 들어보면은 40도가 넘는 아주 고열에 시달리면서 혼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혼수 상태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이런 그 이광수가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그 고백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광수 묘입니다. 이게 북한에 조성된 이광수 묘인데 여기에는 이광수 모습이 있고 리광수 선생 1892년 3월 4일생 1950년 10월 25일에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양 제북인사묘에 있는
춘원 이광수의 묘비. 예. 이게 지금 그 북한에 조성되어 있는 북한 당국이 묘비를 만드는 이광수의 묘입니다. 춘원 이광수, 춘원이라는 건 이제 이광수의 호죠. 봄춘자에다가 그 뜰원 뭐 이런 뜻이니까 봄의 뜰이다, 봄의 정원이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호입니다. 이광수의 묘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는 친일이 행적이 뚜렷한 문인이다. 가야마 미스루라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의 회장이 돼 본격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문인이다.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항일 레지스탕스들이 세운 북한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예의인가? 항일 레지스탕스.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여자가 그 친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항일운동에 투쟁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부고, 남한의 대한민국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운 정부다.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친일자들이 세운 정부가 아니고 진짜 일본에 항거했던, 그 일본에 투쟁했던 그런 항일 투사들이 세운 나라가 북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광수는 월북한 걸까? 납북된 걸까? 친일 부역자를 납북해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자신이 과거 행적을 회개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겼다는 정치 선전을 위해, 아니면 월북일까? 고향인 평안북도 청주를 찾아서, 이 또한 분단이 계속되는 한 남쪽에서는 납북이라고 주장할 테고 북쪽에서는 월북이라고 주장하겠지. 어느 것이 진실일까? 이제는 강요되지 않은 내 자신의 생각만을 믿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북쪽에서는 이광수가 이제 월북이 아니라 납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북한에서는 이광수가 납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북한이 좋아서 월북을 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바가지와 찐 감자 속 온정. 이 그림은 말이죠. 이 신은미 옆에 이 브라운 색깔의 그 셔츠를 입은 남자가 이 제북 그 인사들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 관리인입니다. 이 60대 남자가 그 묘를 관리하면서 그 주변에 그 공동묘지 주변에 밭되기도 있고 과수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밭농사, 과수원 그런 농사도 하고 이 묘지들을 관리하고 이런답니다. 그런 그 60대 남자고, 이게 신은미고, 이게 그 하얀색 정장을 한 이는 이제 그 동행원이죠. 북한 당국이 이 알선한 동행원, 감시원 겸 동행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흰 정장을 입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북인사 묘역을 내려오면서 제북인사들의 이제 공동묘지를 둘러보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북인사묘 관리인 부부가 대접해준 낙도주와 토종감자,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신은미라는 재미교포한테 이제 이런 그 먹을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술은 이제 낙도주라고 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복숭아 뭐 이런 걸 주워가지고 이제 술로 빚었다 이런 것이죠. 그 공동묘지 주변에 이제 그 과수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과수원 농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묘지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그 복숭아를 주워가지고 담근 술이고, 이게 찐 감자죠. 그래서 이제 신은미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복 인사면은 60대로 보이는 한 부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 사무소를 겸하는 살림집 주위에 밭과 작은 과수원을 가꾸면서 살고 있다. 묘지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자 남편 되는 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 술 한 병을 들고 나온다. 집에 붙어있는 과수원에서 키우는 복숭아로 담근 낙도줄이라는 술이다. 떨어질 복숭아도, 술주, 즉 나무에서 떨어진 복숭아로 담근 술이라는 뜻이다.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진 어린 복숭아와 나무를 발로 차 떨어진 복숭아를 주어 담근 술이라고 한다. 와인보다는 세고 소주보다는 약하다. 복숭아의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 이번엔 부인이 뭔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온다. 살구와 찐 감자, 감자는 어렸을 적 먹어봤던 토종 감자다. 작은 것은 살구보다 조금 크고 기껏 해봐야 계란만 하다. 이것들이 이 박바가지 안에 담겨 있다. 우리 할머니들이 깨지면 실로 꿰매 쓰던 바로 그 바가지.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이 바가지를 쓰다가 이제 바가지가 깨지면은 또 실로 꿰매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하죠. 쟁반 위에 함께 있던 소금은 엷은 회색빛이다. 처음엔 후춧가루를 뿌린 소금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다. 염전소금이란다. 얼른 작은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서 거칠어 보이는 소금을 찍어 냉큼 베어 물어본다. 흙냄새와 어우러진 구수한 감자 맛이 나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어린 시절 외가 향취가 물씬 풍겼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젖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묘지 관리인 부부가 선물로 준 이제 찐 감자, 뭐 이렇게 자두 이런 걸 이제 바가지에 담고 이제 바가지에 담은 모습이죠. 선물로 받은 찐 감자와 살구를 들고 이제 그만 떠나려 하자 부인이 찐 감자와 살구를 바가지째 건네준다. 신 선생님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라요. 어머나 고맙습니다. 이 바가지를 미국에 가져갈게요. 예전 할머니들은 이 바가지가 깨지면 실로 꿰매 쓰곤 하셨어요. 기름요. 깨진 곳을 따라 양쪽에 구멍을 촘촘히 내서라니 실로 꿰매곤 했습니다. 하하. 근데 이 바가지를 정말 미국까지 가져갈랍니까? 기름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두 개면 충분해요. 한 바가지에는 풋고추와 쑥갓을, 다른 한 바가지에는 상추를 담아 밥상 위에 놓을 거예요. 이 북한에서는 상추를 부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루. 그래서 이제 그 묘를 떠나면서 차를 타고 묘를 떠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본 풍경입니다. 제북 인사묘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한다. 길가 한쪽으로 우마차가 지나간다. 무릎 위에 얹어놓은 바가지와 찐 감자가 창밖 풍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꿈속에서는 가능한 천만금을 줘도 할 수 없는 경험이다. 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한다. 독가다 평양 소주. 낙도주를 따라주는 대로 받아 마신 남편은 오후 내내 얼굴이 벌겋다. 그런데도 저녁 식사 때 육회, 해삼 냉채, 순대를 안주 삼아 평양주를 또 마구 마셔댄다. 평양주는 일종의 소주인 것 같은데 남편은 예전 소주를 마시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40년 전 한국의 소주는 알코올 도수도 높았고 달지도 않았단다. 남편은 요즘 한국 소주 맛은 밋밋하고 달짝지근하다며 불평이었다. 그런 남편이 북한 소주 맛이 예전의 한국 소주 맛과 비슷하다며 줄곧 들이킨다. 그렇죠. 예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예전의 소주들은 도수가 높았습니다. 도수도 높고 그 술이 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 출시되는 대한민국 소주들은 도수가 낮고 예전에 비해서 도수가 낮아졌죠. 도수가 낮고 상당히 그 술 맛이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 뭐 술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지금 그 각종 그 반찬에도 굉장히 설탕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음식을 먹어보면 대한민국 음식들이 굉장히 달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이 그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건강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이 반찬이나 이런 데 설탕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반찬이나 이런 데 설탕을 아주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설탕을 많이 넣느냐면은 설탕을 넣지 않으면 음식이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을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은 그렇게 음식 만드는데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나쁜 습성이죠.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양에서 대접받은 육회, 그 다음에 이게 오이 냉채, 그 다음에 순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북한 주민들은 말이죠. 강냉이죽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래야 강냉이죽을 먹고 아주 형편이 극히 어려운 사람은 강냉이죽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다가 풀죽을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미 부부가 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 육회, 이 오이 냉채, 뭐 순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평양죽, 뭐 이런 것을 대접받은 것을 보면은 참 굉장히 그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라면 맥주나 와인 한두 잔이 전부인에게도 안내원 김혜영 선생이 평양주를 권한다. 맛이 어떨까 싶어 한 모금 마셔봤다. 목이 타들어간다. 괴롭기까지 하다. 숨을 쉬지 않고 마신 뒤 얼른 안주를 먹고 물을 서너 잔 마시고 나니 정신이 몽롱하다. 덕분에 오늘 밤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을 읽어보면 그 북한에서 내온 술이 도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평원,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제 평양에서 원산 간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이정표가 있잖아요. 원산 163km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 내리는 평양에서 원산 간 고속도로. 7월 3일 오늘은 스키장이 있는 마식령에 가는 날이다. 먼저 원산으로 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에 오르니 빗방울이 차창을 때린다. 북한에 가뭄이 들었다는데 제발 비가 펑펑 쏟아지길 기원하며 미소를 지어본다. 이제 북한과 평양과 원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이제 밖을 본 그런 광경이죠.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은미 부부가 상당히 그 환대를 받은 겁니다. 이 북한은 말이죠.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 감시원이 항시 붙어서 가지고 차를 타도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창밖에는 다 커튼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검은 커튼이. 그래서 창밖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은미 부부는 자유롭게 이렇게 창밖 풍경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걸 보면은 상당히 그 환대를 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 안에서 바라본 야산의 떼기밭. 벌거숭이 야산의 떼기밭이죠. 도로 옆 야산은 개간의 농지로 만든 떼기밭들이 군데군데 있다. 이를 본 남편이 리용호 운전기사에게 말을 건넨다.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앞으로 저 동산에는 나무를 심어야 해요. 그러면요. 아니 고난의 행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떼기밭입니까? 이자 저거 다 없어집니다. 지금 나무 정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가 100만 그루 넘을 것입니다. 100만 그루 참 웃기고 있네. 아직도 북한은 전부 나무가 없습니다. 민둥산이 그대로 돼 있죠. 근데 이 2015년 신은미 부부가 북한에 갔을 때 그 신은미 부부가 탄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그럼요. 이제 곧 이제 모든 산이 나무로 우거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장 이 북한 당국한테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훅 가면 뭐 북한은 까딱하면 갖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제 곧 북한도 이제 온 세상이 다 나무로 뒤덮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량 문제뿐 아니라 연료 문제도 해결돼야 저 동산이 푸르고 울창하게 변할 것이다. 그렇죠. 이 연료를, 나무를 연료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대한민국 같이 가스나 전기 이런 거를 연료를 해야 나무가 이제 남아나는데, 나무를 갖다 자꾸 베어가지고 이 연료를 하니까 뭐 남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바퀴를 점검하는 사람이 이제 기사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고, 요 옆에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이제 동행원, 북한 당국에서 내린 동행원도 되고 감시원도 되겠죠.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 그리고 이제 알록달록한 치마를 입은 여자가 신은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 차 그 차나마가 평양 94-306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이 차는 그 신은미 여자의 차가 아니고, 신은미가 소유한 차가 아니고, 아마도 이 평양 당국이 내려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이용호 운전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호 운전기사가 서서히 차를 멈춘다. 바퀴가 이상하단다. 내려서 보니 펑크가 났다. 자동차 트렁크 안에는 공기 주입기를 비롯한 온갖 도구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필 잠시 멈췄던 비가 이때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안내원 김혜영 선생이 우산을 꺼내 펼치면서 쭈그리고 앉아 작업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다가간다. 내게는, 그러니까 신은미 여자에게는 그 비 맞지 말고 차 안으로 어서 들어가란다. 나도 함께 비를 맞겠다며 버티고 서 있었다. 한 방울 한 방울 빗물이 옷 속에 스며들어 살갗에 와닿는다. 빗물도 풀염도 우리 지금 이 상황도 내게는 모두 정겹기만 하다. 그렇게 친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가 북한에 갔으니까 북한의 비도 맞는 것이 참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 풍경, 비가 내리자 사람들이 나타나 밭을 일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한참 이제 가물었다가 빗방울이 떨어지고 하니까 야 이게 참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에 밭을 일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밭을 일군다. 평화로운 전원의 모습, 그 중에는 도로 정배원들이 입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다. 아마도 자신이 담당하는 밭인가 보다. 감자며 옥수수며 깻잎이며 콩, 파, 고추, 무, 배추 모두 무럭무럭 자라 동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 모습은 뭐냐면은 평양에서 원산간 고속도로 그 길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겁니다. 이 북한은 항시 대한민국과 이제 주한미군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발광지랄들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과 미군이 연합해서 쳐 올라갈까요? 자기네가 도발을 안 하면 쳐 올라갈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과 미군은 먼저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와 미군이 연합해서 쳐들어 올라온다고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이 세멘트 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멘트 벽이 뭐냐면은 한국과 미군이 이제 연합해서 이 길로 쳐들어 올라온다. 한미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올라온다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려가지고 탱크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목적이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 양옆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한미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올라온다 하면은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탱크를 저지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군이 이제 북진으로 쳐들어 올라온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 길로 올라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막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죠. 평양과 원산, 고속도로 양옆에는 드문드문 콘크리트 기둥들이 서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사용이 아닐까 싶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서울에서 의정부 가는 도로에도 이와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었다. 예전에 우리 의정부, 서울서 의정부 가는 길, 그 다음에 연천, 이런 데 가는 길에는 양길 양쪽으로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놓은 그런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의 탱크들이 넘어온다. 이러면 그걸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넘겨뜨려가지고 그 차단시키는 거죠. 북한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고 들은 그 구조물과 같은 용도일 거다. 한미연합군이 원산으로 상륙하면 틀림없이 이 길을 타고 평양으로 진격하는 걸까? 틀림없이 이 길을 타고 이제 한미연합군이 진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슴이 아파온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조국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저 남과 북의 콘크리트 흉물들도 함께 사라지겠지. 차는 어느덧 원산으로 들어간다. 이제 어느덧 원산으로 이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마이뉴스 신문에 기록된 올라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계속 나무 위크만을 리딩하다가 기분 전환도 할 겸 여기 이제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신은미라는 그런 친북적인 생각을 가진 여자가, 재미교포 여자가 북한에 가서 그 이광수 묘를 북한 당국이 만드는 이광수 묘를 이제 촬영한 그런 이광수 묘를 촬영하고 돌아본 그런 신은미 여사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지금 녹화한 지가 32분을 경과했습니다.